삼양사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간단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127.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7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0.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불가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1분기 매출액이 4,900억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거꾸로 9.5%가 증가했습니다. 나중에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재고는 감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매출 원가가 4.5%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감소 덕분에 매출 총이익이 16.2%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1%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19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49.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 증가의 원인은 원가손익계산상 매출 원가 감소입니다. 어떻게 매출 원가가 감소했는가? 이것은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니까 매출 재료비가 매출에 비례합니다. 3,12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6.2%나 크게 내려갔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4.9%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가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스루프율이 3.4% 증가했고 운영경비가 3.1% 증가했어요. TOE 생산성 1.10으로서 0.06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프 영업이익은 168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매출 감소의 영업이익 증가 원인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 하락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4.9%.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상품 포함해 가지고 반제품, 부산물, 제공품 5가지나 되네요. 12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고자산은 179억 원이 줄었는데 가장 줄은 것은 미착품 415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양사는 그 매출원가 계산할 때 그 매출원가 산식에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하니까 재고의 감소는 원가회계는 이익의 감소입니다.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나 여기 위에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삼양사는 분기에는 또 비성분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양사 수준이 되면은 이거보다 작은 회사들도 분기 보고서에 금감원이 비성분 안 해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도 그냥 하던 거니까 어차피 그거를 분기 걸 모아가지고 연말 거 만드니까 그냥 공시합시다 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중소기업도. 근데 꼭 요렇게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내는데 저는 한 가지 이걸 찾아내는데 회계 전문가 아니면서도 이걸 해내려니까 오랜 세월이 필요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제가 IQ가 한 2자리 간신히 넘는 정도거든요. 그 정도 인간이 해낸 겁니다. 그러면은 가공 비율이 22%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재료 비율이 거꾸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소수점 한 자리로 안 해가지고 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이제 자기네들이 분기 공시에는 원재료 가격은 공시하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숨기려면 그거까지 공시 안 하게 해달라고 금감원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작년 2023년 1분기에는 20.6%로 이거는 근거 있는 건데 22% 가공 비율이 올랐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운영 경비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그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 더하기 재고 자산의 변동인데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요거는 이제 제가 이 WCAI를 적용을 한 겁니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제가 그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한 거라서 실제 삼양사의 제조 원가하고는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은 스루프 퇴계하고의 차이점을 산출해 내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수렴이 됩니다. 수렴이라는 용어를 또 좀 써봅니다. 논리상.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공비가 나오면은 거기다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 경비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액 4,709억 원에서 운영 경비를 뺀 게 이게 이제 재료비가 되겠어요. 그럼 재료비에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빼면은 마이너스는 증가했다는 표시입니다. 비성분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기초에서 기말을 뺀 식으로 그 매출원가 산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 3,228억 원이라고 계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양사의 분기 분석은 가공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공비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가공비를 산출한 내역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뽑아냈는지. 방법론은 요 표를 보고서 이해하시는 분은 조금 이해력이 좋으신 분이고요. 요거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재고자산 증감에 대한 회계 투명성 검증은 증감액 가지고 투명성을 검증을 하는데 1, 2단계는 제가 맞춘 건데 3단계가 현금흐름표 기준인데 현금흐름표도 비공시했어요. 현금흐름표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표시하는 것은 그 내역이거든요. 그 주석이 있어야 되는데 주석도 공시를 안 합니다. 참 기대 이하예요. 삼양사가. 이것도 그래서 현금흐름표 전체 재고자산도 증감액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운영경비로서 비성분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 인건비를 가져왔어요. 직원도 작년도 직원 수입니다. 연봉 8,800만 원이에요. 1분기 2024년에 이거보다는 좀 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하락한 거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까지 요즘 또 일본에서 얘기를 하길래 좋다. 저는 인건비 나누기 스루프 영업이익이다. 회사가 버는데 인건비는 얼마나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683%니까 인건비가 더 높죠. 회사 이익 보는 거는 별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팍 줄었죠. 노동 분배율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는 제 머리로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외주 가공비 21.7% 감소했었고 지급수수료 8.9% 증가했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어요. 재고자산 명세는 공시를 했기 때문에 7.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수루분율은 3.4%가 상승했어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이 나온 거는 제 생각에는
그 WCAI는 그 증가를 했는데 전체를 보면은 미착품 때문에 전체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 원가를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크게 저는 그 중시를 안 하는데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그 6.5%나 감소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부채를 차입금을. 그래서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 이미 한 얘기입니다만은 요거가 이제 4분면 매트릭스표에 두 가지 그 평가 지표 비교해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수록분율이 상승했으면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걸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쭉 원재료 가격이 공시된 거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걸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중 추론이 초장부터 그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무효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그 투명성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수량으로도 산출해 가지고 하락한 걸 보여줘라.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삼양사는 특수한 게 돼가지고 식품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제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여기 그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에 대한 제품군에 대한 원재료는 공시를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식품에 대한 매입 비중은 63.4% 영향이 있어가지고 가중평균 3.6%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반증이 안 되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품 가격도 상승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식품에 대해서 가중 비중 58.86%,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중 평균 40.54%, 이게 두 가지 더하면 99.4%예요. 나머지 0.6%는 기타 매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가중 평균이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 두 개가 다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조견표를 만들어 봤는데 검증 실패했으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나 100% 검증 실패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제조 원가 비율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3.6% 하락을 했으니까 가중 평균으로 2.5% 가격 인하 압력이 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뿐이 내리질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났을 거예요. 원재료 가격은 팍 내려갔는데 판매 가격은 그만큼 안 내렸단 얘기죠. 그게 이제 식품 쪽에서 아마 안 내렸을 거예요. 플라스틱은 경쟁이 심해가지고 아마 내렸을 겁니다. 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가 회계에 의한 그 매출 예측은 다 생략하고 스루풋으로 하겠습니다. 스루풋은 1 더하기 300%.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은 1조 9,624억 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운영경비 기준으로 한 거고 요거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한 건데 똑같은 예측액이 나옵니다. 스루풋은 원가 회계는 아니에요. 재고 증감까지 다 반영하면은 그래서 1억 9,600만 원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납품 단가로 비유한다면은 톤당 196만 원에 뭘 판매하자. 그 뭐 식품 쪽에 무슨 원당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64,853원 뿐이 안 남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200만 원 가까운 물건을 파는데 6만 원 남는다 그러면 나 장사 안 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거 회전율, 예상 회전율은 10.9회전입니다. 근데 식품이란 것은 회전율이 빨라야죠. 그래서 12회전, 한 달에 한 1회전만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하면은 2조 1,580억을 하게 된다면은 영업이익을 해도 1,000억은 넘지 않겠냐. 그러니까 1,220억. 그래서 이 경우 회전율을 10% 증가한다는 얘기는 매출 재료비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 아, 머니스토, 머니스토. 이게 금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현금 재고 곱하기 현금 회전율이 경제 규모다. 나라에.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인벤토리가 있는데 재고 회전율이 매출 규모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빠진 게 뭐냐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출에 비례하는 게 스루프트액이니까 동일하게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예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3.3% 산출이 되는데 운영 경비율은 이 재료비 증가율에다가 여기 오이율 비중이 있어요. 그걸 곱하면 3.3% 나오는데 그거 너무 돈이 비싸니까 2.5% 범위 내에서 좀 증가를 시켜서 해봐라. 이렇게 됐을 때 2.5% 맥시멈 예산을 배려하는 거예요. 승인을 하면은. 그러면은 돈 쓰는 건 한 161억 원을 더 투자해가지고 572억 원을 번다면 이건 당연히 가야 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WCAI 원가액의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나오게 되어 있고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프트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한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왜 예가가 높게 나오냐 그러면은 그게 판매 단가로 비유할 수 있거든요. 재고에 대한 재고 증가에 대한 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가지고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재고 증가는 그래서 이 스루풋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금 재무지표도 현금의 이 비현금 조정액이라고 현금이 나가지 않는 경비, 또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이런 거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빼더라도 프리캐시 프로는 유효합니다. 채권자한테 1831억 원이나 갚았어요. 이자 포함입니다만은.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30.3% 아니 30%까지 줄었다. 그런데 이 지급이자율은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요. 주주는 이익 배당액입니다. 0.9%. 이렇게 배당액이 낮으니까 그것도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렸죠. 그래서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은 2,006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발생을 시켰다.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벌었다. 잉여 현금 흐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낮아요. 시가가 52,600원인데 그것도 12,300원이 상승했습니다만은 PBR이 0.37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삼양홀딩스의 실주주들이 개인 주주들이 뭐 5%, 6% 이런 거 해서 61.83%까지 돼 있는데
프로 또 그 삼양홀딩스가 100% 자기네들이 그 또 주주가 아닌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이 5.46%는 가지고 있어요. 크게 뭐 이렇게 관심 기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PBR을 좀 올려서 경제, 주가, 주식시장 이런 활성화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로 봐서는 그 경영진들이 PBR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삼양사는 이 업종이거든요. 그 식품하고 플라스틱 엔지니어링은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분사화 해가지고 따로 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라고 그러면은 삼양라면으로 잘못 오해가 되니까 뭐 SS 삼양이니까 SO 요 식품이라고 그러든지 또 그 플라스틱은 요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든지 어떻게 이름을 잘 줘가지고 분사화해서 해야 의사결정들이 이 원재료 그 식품 돌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돌아가는 거하고는 또 영 딴판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총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경영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 하는 얘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